사건, 사고와 사회 이슈들에 대해 들여다보는 사회기자임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드라마 종영할 때 나오는 멘트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서울 광진구의 화양초등학교 얘기입니다. 이 40년 동안 운영되어 온 이 학교가 오늘부로 문을 닫거든요. 광진구면 시골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의아해서 한번 찾아가 봤어요. 이 정문에는 작별 인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트럭으로 짐을 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선생님들 아무도 안 나오시고 직원 몇 분만 남아서 마무리 작업하고 다만 구체적인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거절할 것 같습니다. 네. 직원분들이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다만 수십 년 된 학교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주민분들도 아쉽고 허망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민뿐만 아니라 행인들까지 믿기 어렵다는 눈치였어요. 네, 맨날 학교 다니면서 지나다녔던 길인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체육 수업 하는 거 많이 봤는데 지나가다가 팻말을 보고 저는 저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했는데 남아있던 62명의 학생들은 인근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고요. 교육청 측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학부모와 관계기관 등 의견을 청취했고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닫는 걸 직접 보니까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더욱 체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올해 서울의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114명 전원이 근무지를 배정받지 못한 채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 합격자들도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하지만 초등생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사 적체가 더욱 심해지겠군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 키워드 볼게요. 80만 명이 누구한테 속은 거죠? 바로 이 인물입니다. 구독자 수 82만 명의 운동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고요. 네. 자신의 자신의 아이들과 어울리는 화목한 모습을 보여줘서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속았다는 말이 나왔죠? 학교폭력 의혹의 당사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해당 유튜버 온라인 게시글로 저격당했는데요. 몸이 불편한 친구를 따돌리고 괴롭혔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강제 전학 조치됐던 걸로 기억한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학교 폭력 저지른 아들을 서울대 보낸 아버지, 요즘 제일 논란이잖아요. 그렇죠. 학교 폭력 다룬 드라마도 화제고요. 네, 그래서 공분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유튜버 최근 음주운전까지 걸렸습니다. 가면을 썼던 것 아니냐는 여론을 의식했나 보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직접 닫았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해당 유튜버가 유튜브를 접고 숨어버렸다는 느낌도 사실 들거든요. 네. 나름 정중하고 상세하게 사과문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분 이렇게 말하더군요. 용서하지는 않는다. 진심 어린 사과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요. 네, 학교 폭력의 아픔이 이렇게 깊게 남아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긴다는 사실 한번 다시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협박 편지 이거 누구한테 쓴 거죠, 아버지가? 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딸 A씨, 지난 2017년 가정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아버지랑 떨어져 있게 해달라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아버지가 협박 편지를 썼다는 거죠. 맞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까지 내려졌는데 편지 보냈으니까 아버지는 처벌받겠죠? 뭐 당연하죠. 아버지가 어리석은 것 같은데 처벌을 자초한 거잖아요. 현행 법대로면 피해자 보호명령이 내려져도 우편물이나 소포는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100m 이내로 주거지나 직장에 100m 이내로 접근은 할 수 없고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접촉할 수도 없는데 유독 편지는 가능한 거죠. 저는 약간 이거 구멍 같거든요. 그러면 우편물로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딸 A씨도 똑같이 생각했나 봅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냈는데요. 우리 예상과 달리 합헌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것도 뜻밖인데요. 합헌으로 판단한 논리가 뭐였죠? 네, 핵심만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편이나 소포는 도착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자, 피해자 보호명령의 취지는 즉시 조치가 요구되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상황에 대처하자는 건데요. 이게 천천히 전달되는 종이 편지 막는데 적용될 순 없다는 거였습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으로는 실시간 가능한 가해자 연락, 접근만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편물로 괴롭히는 건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 알리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명령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뭐 현재 판결 당연히 존중해야겠죠. 그런데 피해자 보호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빨리 법이 바뀌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